나도 미국에서 500억 소송 낸다. 자, 이 나도가 누군지 궁금하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액수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500억 누구 이야기인지 황순욱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내가 궁금합니다. 나도에서 나는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이고요. 사무장, 지금도 사무장 아닌가? 그렇죠. 사무장이죠. 예, 지금 아직 휴직 상태니까요. 예. 그 사무장이고, 그 미국에서 500억 소송을 당하는 상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입니다. 그렇군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자, 직접적인 피해자 2명, 김도희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 이 두 사람이죠. 김도희 승무원은 이미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그 상당에게 그 손해배상 300억 이상이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죠. 3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죠. 정확한 액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몇백억 이상의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이미 조현아 부사장을 상대로 내놓은 상태인데요. 김도희 승무원의 이 남자친구가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직후부터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도희 승무원이 이 박찬진 사무장에게 같이 소송을 준비하자고 애시당초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 박찬진 사무장은 좀 경황이 없어서 준비를 할 겨를이 없었고, 뒤늦게 지금 다시 박창진 사무장도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박창진 사무장의 측근, 저와 사실 몇 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김도희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남자친구가 변호사예요. 또 변호사예요. 땅콩 해양 사건이 일어나고 처음부터 김도희가 그거를 준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박창진 사무장한테 같이 하자고 막 이랬는데 박 사무장은 그때 뭐 그럴 겨를도 없었고요. 자, 지금 보면은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다음에 지금 500억 소송을 낸다는 걸로 입장이 지금 바뀐 건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걸 본인만이 알고 있는데 입장이 바뀐 건지 아니면 그때는 정말 경황이 없었다가 이제 뭐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좀 준비를 하고 사전 준비나 어떤 의견을 좀 조율을 한 다음에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시당초 소송 사건 생각이 없었는데 김도희 승무원이 소송하는 걸 보고 지금 본인도 마음을 바꾼 건지 그거야 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겠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뭐 많은 금액을 배상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뭐 판단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 일단 어떤 이유로 뭘 근거로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JF 공항에서 이제 욕설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법원에서 판결이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폭행도 했다라는 진술도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욕설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와 폭행에 따른 신체적 피해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피해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1,0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이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미국에서는 알려진 대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악의적으로 저런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백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지금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없죠. 건데 전원책 변호사님. 근데 욕하고 이렇게 좀 밀친 상황인데 500억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우선 지금 시청자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과 한국 기업을 그것도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내느냐. 또 그 대한항공기는 그 비행기 기내는요 대한민국 영토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있었던 불법 행위가 어떻게 미국 법원에서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미국 법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국제사법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이제 대한항공에서 반박을 할 텐데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그 500억 원 하는 것은 달러로 치면 5천만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법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 물어보면 1,000만 달러 이상 넘어가는 판결이 나오면 그걸 레인메이커라고 그래요. 그 변호사를. 비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돈다발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레인메이커. 비가 쏟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평생 한번 그런 호황을 누릴지 모른다 하는 이제 그런 꿈을 안고 변호사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늘 징벌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악의적이고 이 모델 케이스로 이 징벌 배상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인데 과연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고 저는 이 사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 생겼을 때 대한항공 그리고 조현아 부사장을 갑질한다.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갑인지 누가 예. 그리고 을인지 도시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시청자분들도 좀 헷갈리시는 것 같고 또 네티즌들, 누리꾼들도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질문 왔는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 500억 소송을 낸다는데 과유불급입니다. 아,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말씀이군요. 조현아 씨가 갑질로 비판받았는데 500억 이야기는 또 다른 갑질 아닌가요? 지금 전원책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지금 맥이 닿아 있는데 황순욱 차장. 저는 약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또를 잡은 듯이 마치 야 이제 너 잘 걸렸다. 너 오늘 온팡 내가 너한테 뒤집어 씌운다. 이런 식의 뭐 500억 소송 있냐 이렇게 충분히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저런 갑질하는 재벌들의 예. 저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또 인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또 있어요. 저런 상황이 되면 금세 또 잘못한 거 있고 모든 걸 덮어주고 좀 애처롭게 생각하는 측은지심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박찬진 사무장 입장에서는 평생 직장을 지금 잃을 수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을 잃고 많은 피해를 봤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네티즌들의 비판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뭐 이거 갑질 또 다른 갑질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게 또 다른 갑질로 그냥 확 둔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거는 네. 조금 저는 다르게 봐야 아마 돼요. 액수가 좀 500억이라는 액수가 좀 지나치게 많다 이런 느낌 그게 때문에 너무 그런 부각이 것 돼서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도 500억을 다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 그리고 약자들의 권한을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강조돼야지 저런 판결 액수가 너무 강조되고 부각이 돼서 저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될 그런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도 또 일반 누가 될지 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국민 중에? 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예. 정확히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사실은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고 우리 법원에 대한항공이나 조현아 부사장을 계속 탄핵하는 것이 사실은 정도죠. 이 조현아 씨나 김도희 씨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한국에 주소가 있고 그리고 국직기인 대한항공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박창진 씨는 욕설을 듣고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90일 공상 처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공상 처리로 유급 휴가 중입니다. 과연 그런데 많은 기업에서 이 상급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어떤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90일간이나 공상 처리를 하고 또 그 회사와 폭행을 한 사람을 상대로 몇백억이나 되는 징벌배상을 구한다면 미국에서도 살아남는 기업이 굉장히 드물 거예요. 예. 자,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일 텐데, 자, 지금 박창진 사무장은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은 어떤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 박창진 지인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지금 박 사무장님은 잘 다니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산재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 대답을 오기로는 산재 신청 담당자가 없다. 대한항공에. 그렇게 다 대답이 왔어요. 그 다음에 열흘 전에 저희한테 대답이 오기를 대한항공에서 지금 산재를 해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조현아 재판을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산재하고 조현아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연관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시? 자, 지금 잘 안 해주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재해를. 산재 신청을 했지만 그거를 조현아 전 부사장의 판결을 보고 이거를 해줄지를 여부를 결정하겠다, 연계를 짓겠다 이런 네. 식으로 좀 치사하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산재 신청을 안 해준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보고서가 판정위원으로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연계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말한 적은 없다. 라면서 그 언론 보도 자체와 인터뷰 내용이 좀 억울하고 황당하다라고 지금 대한항공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언론 보도는 경향신문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고 저희와도 사실 통화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고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네. 대한항공은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자, 대한항공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다이너마이트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네. 홍 차장. 네. 이게 왜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가요? 오늘 또 있었던 소동인데요. 동두천에서 마을에서 지금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됐다 그래갖고 일대 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실제로 발견이 됐다고요? 네, 일단 예.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걸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이너마이트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실제로 저렇게 생겼죠. 모양을 네. 똑같이 만든 이제 모형, 네. 장난감 시계죠. 예, 시계입니다. 사실은 네네. 이게 사실은 시계인데, 이제 이 시계인데. 빨간 버튼을 누르면 띡 소리가 나죠. 9, 8, 7. 네. 이거 진짜 이상 없는 거죠? 네. 약간 떨리네요. 예. 예. 어유, 예. 자, 이게 모형 이렇게 장난감이자 모형으로 시계로 하는, 예. 만들어진 이제 그런 모형인데, 네. 네. 근데 저런 이게 비슷한 게 발견이 됐군요. 네, 저는 모형이 이제, 저 놀랬네요. 저도. 9876-54321 하니까요. 네, 그런데 저 모형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동두천의 전봇대에서 발견된 겁니다. 바로 진짜 저 똑같네요. 화면이에요. 네, 지금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네. 길 가다 누가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저런 모형 다이너마이트가 시계까지 장착된 저 상황에서 환경미화원이 이제 지나가다가 저 모형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서 소방서에 이제 출동을 했고요. 그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제 모형 다이너마이트였다. 이렇게 지금 판정이 난 거죠. 예. 자, 다이너마이트를 제거하는 그 상황.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상황에서 저걸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위험하죠. 긴장이 됐을 텐데. 아니, 저런 거는 실제로 폭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폭탄이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이제 제거를 하게 되겠죠. 네. 물론 폭탄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폭탄이었다면 또 얼마나 시민들에게 큰 위험을 주겠습니까? 뭐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저 모형시계 시중에서 17,000원 정도에 판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젊은이들이 저런 재미삼아 갖고 노는 장난감 또는 모형인데 저런 것들이 저 길거리에 저렇게 누군가가 버리거나 아니면 장난으로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 경찰관, 소방관들이 그러니까 힘들죠. 쓸데없이 힘들게 예. 출동해서 또 저렇게 소동을 그랬을 벌이게 수도 됩니다. 있을 것 같아요. 황순옥 차장 같은 사람이 이걸 샀는데 네. 엄마가 이런 걸 왜 샀니 하고 저기다 버려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네, 뭐 자, 일단 소방관이 당시에 출동을 했는데 당시 얼마나 긴박했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알람 시계로 돼서 이제 경찰한테 그 물품을 넘기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네, 알람 시계 인터넷에 파는 건데 경찰한테 넘기고 물품을 51명이요. 저희가 14명 같고요. 소방이 14명 같고 경찰이 도로 통제를 해야 돼가지고 한 20분 정도 오셨고 군인도 한 10분 정도 오셨고 시청 관계자분 한 6명 오셨고 51명이나 출동을 했다는 건데 네. 소방관이. 요즘 예. 만우절 아니 저런 장난감 때문에 소방관과 경찰관 포함해서 51명이 출동을 해서 인력이 공백이 생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 이 만우절 4월 2일 지나긴 했지만 만우절 장난 전화가 이 처벌이 강화되면서 많이 줄었다라는 통계는 있어요. 그런데 저런 식의 또 장난스러운 저런 장난감들 때문에 또 저런 인력이 허비된다는 게 좀 예. 안타깝네요. 저런 거 처벌 못 하나요, 변호사님? 저런 사람들? 만약에 글쎄요. 고의로 저런 거를 갖다 놨다면? 예, 일종의 그 불능범 비슷한 겁니다. 고의로 갖다 불능범이 놓았다면요. 뭡니까? 예. 근데 청산가리라고 믿고 네. 이 설탕을 물에 타서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먹어봤자 멀쩡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산가리였다면 네. 사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에서는 그런 걸 이제 불능범이라 그러는데 불능미수. 예, 이게 만약에 폭탄인 줄 알고 놓았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문자 그대로 장난을 치려고 놓았을 경우가 있을 네. 것이고 장난을 치려고 놓았다면 그건 고의범도 아니고 아무 범죄도 아니니까 경범죄 혹시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아마 대부분 이게 뭐 장난 삼아. 근데요, 저게 동두천에서만 이번에 발견된 게 아니라 지금 네. 2012년도에도요, 서울 중화동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또 소방관들, 경찰관을 총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저런 식의 저 장난감 폭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시중에서 아무나 구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 길거리에 있다고 저 폭탄이라고 좀 불안하시겠지만 저런 장난 좀 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런 장난감을 만드는 것도 또 불법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도 저런 궁금하네요. 장난감을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예. 아, 이게 만든 사람이 불법이라고요? 예, 그렇죠. 저렇게 그럼 만들어서 팔지 못할 텐데 공포감을 이걸 주는 팔고 있는 것이 거군요. 그 장난감은 만들지 못하도록 하면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이너마이트 장난감 때문에 소방관이 51명이나 출동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